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라는 재산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낍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년의 식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7가지 음식과 현명한 식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대의 건강은 타고난 것이지만 60대에는 자신이 만든 건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건강은 젊은 시절부터의 식습관이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바꾸면 건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탁의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행복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왜 이 주제에 주목해야 하는지, 노년기 영양 불균형이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와 관련된 변화가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맛을 느끼는 미각이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짜게, 달게, 맵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홀로 사는 노년층은 나 하나 먹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간편식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라면, 빵 등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면 영양 불균형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단백질 섭취 부족, 40%가 칼슘 섭취 부족, 5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영양 불균형은 근감소증,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넘어짐, 골절, 감염 등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장보기, 화장실 가기와 같은 일상 활동이 어려워지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감소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바꾸면 건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꼭 복잡하고 어려운 식단이 아니라도 몇 가지 핵심 음식만 챙겨 먹어도 노년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노년기 영양 불균형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우리 몸은 특정 영양소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에 꼭 챙겨 드셔야 할 7가지 핵심 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만 생선을 드셔도 약 6개월 정도 후에는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생선이 비리다고 느껴지신다면 레몬즙을 뿌리거나 생강을 함께 조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한 통조림 참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름에 담긴 것보다는 물에 담긴 참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콩 제품입니다. 두부와 콩 제품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또한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특히 밤에 고기를 먹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두부 요리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두부 한 모를 꾸준히 드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근력을 유지하여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노후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구르트와 발효유입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비, 설사와 같은 장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유 제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한 균이 들어있어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항생제를 복용한 후에는 장내 세균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요구르트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 중에는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이 많으니 가능하면 무가당 요구르트를 선택하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계절 과일을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무가당 요구르트에 계절 과일을 넣어 드시면 만성적인 변비 증상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 아몬드는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견과류가 딱딱해서 씹기 어렵다면 견과류를 곱게 갈아서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뿌려 드시거나 견과류 버터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티스푼 하나 분량의 호두와 아몬드를 갈아서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20년이 지나도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닐 정도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성분은 노년기의 흔한 안구 질환인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권장해 드립니다. 채소가 씹기 어렵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살짝 데치거나 수프나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든 후
올리브 오일을 약간 뿌려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당근, 사과, 시금치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70대 후반에도 시력을 유지하여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귀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드시는 것은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통곡물이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처음에는 흰 쌀과 5대5 비율로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통곡물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죽이나 수프 형태로 조리하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백미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밥 한 공기의 변화가 건강을 지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리류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신선한 베리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냉동 베리도 영양소 손실이 적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70대가 되어서도 이웃집 전화번호는 물론 손주들 생일까지 모두 외울 수 있는 놀라운 암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베리 한 줌이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이제 7가지 핵심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 음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욕이 감소하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적은 양으로도 영양 만점인 한 끼를 차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영양소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적은 양으로도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그릇 요리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현미밥 위에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올린 비빔밥 한 그릇이면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합니다. 또는 채소, 고기,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 한 그릇도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식사 준비가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용 반찬 만들기를 해보세요. 여러 반찬을 한꺼번에 만들어 소분해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한 주 동안 수월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식을 잘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입당 최소 20번은 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넷째, 하루 3끼를 꼭 챙기기 어렵다면 2끼라도 균형 있게 드시고 간식으로 영양을 보충하세요. 예를 들어 오전에 견과류, 오후에 과일이나 요구르트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식사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드신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거나 창가에 앉아 경치를 보며 드세요. 식사 환경이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좋아집니다. 여섯째, 색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세요. 식탁 위에 다양한 색상의 음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영양소도 다양해집니다. 빨간색은 토마토, 고추로, 주황색은 당근, 호박으로, 녹색은 시금치, 브로콜리, 보라색은 가지, 블루베리 등 여러 색상의 식품을 조금씩이라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일곱째, 과식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식사는 작은 접시에 담아서 드세요. 큰 그릇보다 작은 그릇에 담으면 심리적으로 더 배부르다는 느낌이 들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 기능도 규칙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자칫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물 한 잔을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향에 맞게 조리하되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구운 음식이, 소금 간보다는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한 맛내기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적은 양으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노년기에는 특히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소화 기능 저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량, 속쓰림, 가스 생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소화 기능 저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식사를 하루 5에서 6회로 나누어 드시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 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물은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식사 전후 30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소화를 돕는 음식을 활용하세요. 생강, 파인애플, 파파야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식후에 생강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과식, 과음,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음식은 가능한 한 작게 썰어서 드세요. 큰 덩어리보다 작게 썬 음식이 소화에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고기류는 작게 썰어 충분히 씹은 후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가 느리므로 저녁 식사에는 되도록 피하세요. 저녁에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여덟째, 난소화성 식품은 피하거나 소량만 드세요. 콩류, 양배추, 양파, 마늘 등은 가스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식사 후 바로 차가운 음료나 디저트를 드시지 마세요. 찬 음식은 소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나 실온의 과일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열째, 소화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습관 개선을 우선하세요. 간혹 소화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소화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평생 위장이 약하셨던 분들도 속쓰림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을 일찍 가볍게 드시고 식후에 10분 정도 걷는 습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작은 습관이 위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7가지 핵심 음식부터
영양가 높은 한 끼 차리는 법, 그리고 소화기능 저하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너무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당장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백미 대신 잡곡밥을 먹거나 디저트로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는 것처럼요. 약보다 좋은 것은 음식이고 음식보다 좋은 것은 습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일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오직 건강할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긴 후에 건강을 찾기보다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50대, 60대, 70대,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변화는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 실천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웃들과 요리 모임을 만들거나 자녀들에게 건강한 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다 보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건강한 식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